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극장가에 등장한 무시무시한 존재, 장르적 재미 제대로 파내려가는 한국 무속 오컬트 영화 파묘가 마침내 1을 저질렀습니다. 수상한 묘를 이장하는 풍수사와 장의사 두 명의 무당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담은 이 작품. 지난 3.1절 연휴 400만, 500만, 600만 관객까지 돌파하며 파죽지세 흥행을 이어가다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되는 영광을 안았죠. 오컬트 장르 작품으로선 최초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 흥행 열풍에 가속 페달을 밟은 이가 따로 있었다는데 전작 두 편을 통해 충무로의 자신의 인장을 제대로 새긴 이분, 한국 영화 오컬트 장르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장재현 감독입니다. 장재현 감독의 전작을 복습하고 파묘로 완성된 그의 세계관을 살펴볼 10분 시작해볼게요. 어린 시절 목격한 파묘 현장의 강렬함, 100년 된 관을 마주했을 당시의 기이한 에너지를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냈다는 장재현 감독. 경북 영주의 산골짜기 동네에서 자란 그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고향을 귀신이 많은 동네, 괴담이 많았던 동네로 소개했는데요.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무속인의 삶을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았고 미신이나 신화, 초자연적인 소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성장. 영화학도가 된 이후 그의 마음을 훔친 장르 역시 오컬트였죠. 2012년 겨울 명동의 맥도날드에서 그는 신내림과도 같은 운명의 영화적 소스를 얻게 됩니다. 로만 칼라를 착용한 사제 한 명이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 마치 세상을 구하려는 막중한 임무라도 지고 있는 듯한 사제의 모습 위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그는 각본과 연출을 맡은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를 선보이는데요. 장르적 매력을 충족시키면서도 한국 사회의 병폐를 꼬집은 메시지까지 알차게 담긴 이 작품으로 평단의 호평을 싹쓸이. 눈 밝은 제작자들이 이 빛나는 신인의 등장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겠죠. 장재현 감독은 이 단편 영화를 늘린 작품으로 장편 연출작 데뷔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엑소시즘을 한국 땅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한국형 오컬트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평가받은 작품 검은 사제들이었죠. 미스테리한 사건에 휘말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맞서는 두 사제에 관한 영화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영신, 그를 구하기 위해 김신부와 최부재가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통과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순수 우리밀로 만든 이탈리아 피자다. 새로운 소재를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나가 국내 관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한 장재현 감독. 데뷔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엑소시즘이란 낯선 소재에 거부감은커녕 흥행 요소까지 심어두는 명감독으로서의 센스까지 선보였으니 사제복 입고 활약하는 강동원을 볼 수 있다뇨. 분명 아무런 시각 효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후광과 드라이 아이스, 종소리와 슬로우 모션까지 자동 특수 효과를 만들어낸 사제 강동원.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은혜를 거부할 자 그 누구도 없었으니 검은 사제들은 544만 관객의 선택을 받으며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장르적 한계를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면 검은 사제들에서 파묘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김신부로부터 구마의식을 배우며 책임감 강한 인물로 성장하는 최부재, 캐릭터의 관계를 구성하는데 모티브가 되어준 이들이 바로 무당들이었다고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강신무와 그에게 내린 곳을 내리는 세신무. 장재현 감독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결국 구마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최부재를 강신무, 그의 스승과도 같은 김신부를 세신무의 위치에 두고 시나리오를 구축해갔다 밝힌 바 있습니다. 파묘 속 끝내주는 사제 관계로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화림, 봉길의 서사를 자연스레 겹쳐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데뷔작으로 성공을 거둔 뒤 더욱 묵직한 이야기로 관객을 찾은 장재현 감독.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 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박 목사가 쫓는 신흥단체 사슴동산. 이곳과 얽혀있는 심상치 않은 사건을 파헤치며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가는 영화 사바하죠. 1999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금화, 그의 다리를 갉아먹고 자란 쌍둥이 언니인 그것, 교통사고가 난 터널의 벽에서 발견된 사체와 1999년생 소녀들이 연쇄적으로 실종되었던 사건들, 이 모든 행적을 쫓는 라안이라는 인물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가는 미스터리,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 하나의 결말로 치달아가는 섬세한 각본이 돋보이는 영화로 개봉 당시 수많은 해석을 낳으며 관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했는데요. 친구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남아공으로 선교를 갔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친구 혼자 돌아왔더라고. 가족이 전부 총에 맞아 죽었거든. 2살 난 아들도 갓 태어난 딸도 그냥 모두 다 죽었어. 근데 범인으로 잡힌 그 13살짜리 무슬림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알아? 신의 뜻이라. 2015년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사건을 보고 신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꼈던 장재현 감독은 그에 대한 슬픔을 사바하에 담아냈다고 하죠. 절박한 순간 침묵하는 신에 대한 원망을 쏟다가도 결국 끝까지 자신이 믿고 싶은 신을 찾아 헤맸던 이들의 이야기. 이토록 철학적인 소재를 장르적으로 소화하는데 성공!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살아 숨쉬는 오컬트, 사바하는 더 넓어진 장재현 감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0년 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그를 해칠 천적이 태어날 것이란 예언을 들은 사슴동산의 교주 김재석.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돌보았던 4명의 소년을 통해 1999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다는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 그 위로 불교의 기위에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거듭난 고대 인도 종교 속 사천왕 스토리를 접목.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를 반반 조합해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사바하만의 세계관을 빚어냈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될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죠. 그로부터 5년 후 역사와 전통, 종교, 풍속, 화 등을 다룬 탄탄한 기승전결의 스토리, 유머와 재치를 놓치지 않은 호러 강약 조절의 성공으로 무속신앙 세계관의 피날레를 완벽하게 장식한 파묘를 통해 오컬트 3부작을 완성한 장재현 감독. 그런데 이 세 영화 눈에 띄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요? 가톨릭 엑소시즘이나 티베트의 불교 사상 등 대중에겐 다소 낯설 수 있을 소재들, 관객을 단번에 극의 중심으로 소환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세 작품 모두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캐릭터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돋보입니다. 실제로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위해 오랜 시간 취재에 공을 들이기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 작품마다 기본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투자, 여러 무속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를 촘촘한 디테일로 재구성해 작품에 반영해왔죠. 실제로 파묘를 연출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도전, 10여 차례가 넘는 이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요. 사바하를 위해선 불교에 관련된 책들을 독파, 스님들을 취재하며 다채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알고 보면 장재현 감독의 이력 역시 만만치 않다는데 영적인 존재를 다룬 오컬트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지만 감독 본인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 중이라는 것, 영화 연출을 통해 다양한 신앙을 탐구하는 못 말리는 종교 덕후. 이런 반전 사실이 장재현 감독의 연출작에 깊은 신뢰를 더해내죠. 거액의 돈을 받고 사건에 임하다 감당 못할 존재와 얽히고 마는 파묘의 인물들. 신흥 종교에 대한 취재로 후원을 얻으려다가 거대한 믿음의 굴레에 휘말리는 박 목사. 합창 연습을 빼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김신부와 함께했으나 영신의 구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최부재까지 장재현 유니버스 속 캐릭터들을 통과하는 묘한 공통점. 세 영화 모두 다소 속물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던 평범한 전문가들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며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죠. 다른 세대나 세계의 인물들이 만나 빚어낸 충돌, 그로 인한 대조로 긴장감을 자아내면서도 이들이 융화하며 낳는 독특한 시너지로 극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점 역시 장재현 유니버스만의 독보적 특징. 수갈래의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도 저만의 믿음을 굳건히 다지며 세상의 곪은 부분을 파내려 노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전하기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다채로운 면을 탐구하며 작품마다 종교나 신앙, 믿음에 대한 색다른 답안지를 내놓는 장재현 감독. 그의 유니버스를 파헤치는 또 다른 재미 중 하나겠죠. 장재현 감독의 세계를 통과하면 인생캐를 만날 수 있다? 기존의 필모그래피에서 본 적 없던 배우들의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지닌 그. 돼지를 안고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던 검은 사제들의 최부재는 강동원의 필모그래피를 되짚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고요. 진짜로 악마가 빙의된 것 같다는 극찬을 받았던 신인 박소담은 이 작품을 통해 충무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얼굴로 시끄러운 내면을 숨기다 결말
전달이 되어서야 응축한 감정을 토해내던 나하는 배우 박정민의 놀라운 연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캐릭터였고요. 그의 추천으로 파묘에 합류했다는 김고은, 파묘를 통해 스크린 데뷔를 치른 이도현은 이제껏 본 적 없던 MG 무당의 비주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한편 신들린 듯한 퍼포먼스로 필모그래피 역대 최고의 연기를 갱신하는 데 성공했죠. 그의 차기작에서 또 어떤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